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상한가 직행했던 PI와 또 오늘 16% 가까운 시세 분출한 비트맥스 잡아주신 분이죠.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종목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나 이제 AI가 매우 강한 시장이었고 또한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들, STO 관련된 섹터가 오늘 좀 강한 하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오늘 강했던 섹터가 다음 날에도 충분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시황들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PI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어제하고 오늘 포함해가지고 3일 동안 29.1% 상승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LG CNS도 제가 공모가 넘어서 고가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뚫어줄 때 LG CNS 이제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과 엮였다, 강한 섹터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27.7% 상승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KCT도 제가 이때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올라가면서 43.3% 상승해 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또한 제가 이제 코로나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5일 동안 60.5% 상승해 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비트맥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사실 이렇게만 봤었을 때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약 119.9%나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와서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넥스트상 기법이라는 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침에 이제 공략하는 매매법인데 이 넥스트상 기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 넥스트상 기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넥스트상 검색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콜라보를 사용하시면 승률이 매우 많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넥스트상 검색기 제가 오늘 선착순 딱 30분에게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기법도 배우시고 검색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골라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할 텐데요. 비트맥스와 같은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넥스트상 검색기 덕분입니다. 상승 조건을 미리 걸어둔 검색기이기 때문에 급등주 보다 쉽게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딱 선착순으로 30분께만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서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넥스트상 기법의 개념부터 소개해 주시죠. 자, 넥스트상 기법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넥스트는 그냥 우리가 직역을 하면 다음이죠. 다음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상한가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매매한다. 단순하게 그래서 넥스트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넥스트 상기법이 어떤 로직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주가가 한 25%, 27%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상한가를 기록해 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쏠리고 수급들도 쏠립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상따 투자자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한 투자자들이 결국엔 상한가 종목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면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주고 다음에 아침에 시가가 상승 갭이 뜨게 되면은요. 이 시가의 매도, 즉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아침에 쏟아져 나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시가 갭 떴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때 우리는
매도가 아닌 우린 안 들고 있으니까 매수하는 전략들을 반대로 가져갑니다. 역으로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다시 한번 상승해 줄 때 우리는 그때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들이 유효하고 승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상한가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한 종목을 매수한다 한들 이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 상한가라는 종목이 만들어진다는 건 어느 큰 손이 만들었다. 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가 종가 라인들을 지키려는 습성들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과 아침에 나오는 상한가 투자자들, 상한가 따라잡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넥스트 상기법이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하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차트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상한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해서 다음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게 1번이겠죠. 자, 2번은요. 시가가 갭상승해야 됩니다. 시가가 갭상승 떠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질 때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들이 넥스트상 기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요 엄청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정말 안 뜨는 날은 하루에 한 2개, 3개, 4개 정도 뜨고요. 정말 많이 뜨는 날은 하루에 이렇게 엄청 많은 종목들, 약 10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뜨는데 상한가 간 종목을 모두 다 매매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도 우리가 넥스트 상기법에 적용해서 매매할 조건들이 있겠죠. 그 조건들의 첫 번째는요. 전날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28%, 27% 마감한 종목들은 안 됩니다. 무조건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1번이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상한가로 마감한 친구들이 다 상한가로 마감한 친구예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걸 고른다? 두 번째 조건. 다음 날에 시가가 상승갭 뜨는 친구들만 우리가 조건으로 부합시켜 놓는다. 상승갭이 뜨지 않고 하락갭이 뜬다. 아니면 보합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10가지 종목이 모두 다 내일 시가갭이 뜨진 않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에 대한 조건들이 맞지 않는 친구들은 탈락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뭐 시가갭이 한 5개 뜬다고 한다면 5개 종목을 모두 다 한 번에 매매할 수가 없겠죠.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최선책의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거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봉상의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상한가 종가를 만들어준 자리가 52주 신고가냐, 역사적 신고가냐, 아니면 앞전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와서 종가를 형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준 상한가 모멘텀, 재료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상한가 가야 되고 아침에 시가 갭 떠야 되고 나머지 이 일봉상의 위치와 재료들은 우리가 유동적으로 좀 보면서 강한 친구들을 좀 골라내는 게 이 세 가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상 기법은요.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랑 손절가를 지정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상한가 간 친구들이 10개입니다. 이 중에 내가 매매할 게 내일 매매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내일 아침에 개장하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지, 언제 만들어줬는지, 몇 시쯤에 만들어줬는지, 이전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지 우리가 모두 다 차근차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장하기 전에 시간이 많아서 매수가 손절가 미리 지정을 해두고 정해둘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대 양봉, 주가가 쭉 올라가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기 위해서 따라붙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런 걸 지정하고 들어가기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되니까. 뇌동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넥스트 상기법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실수들을 안 가져간다.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종목이 악재가 떠요. 악재가 떠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날 매매하기 때문에
장 끝나고 악재가 뜨게 되면 그 종목을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의 장 끝나고 나오는 악재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라는 게 넥스트상 기법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상승갭으로 뜬 친구들만 매매를 한다고 했죠, 조건이. 그래서 만약에 하락갭이 뜬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날 상한가 가격을 깼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갭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매매 시간이 매우 짧아요. 우리가 대부분 정말 빠르게 끝나는 건 9시에 시작해서 9시 30분쯤에 매매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9시에서 한 11시 사이, 오전에 거의 다 매매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2시간 내에 매매가 끝이 난다. 짧은 매매 시간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뭐 오늘 저녁에 빠지거나 뭐 상승하거나 이런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 증시, 미국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것 또한 우리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일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간 친구를 우리가 내일 매매하니까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요.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들도 많이 들어오고 변동성도 많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이라서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손절가, 매수가 이런 걸 미리 확정하고 기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넥스트상 검색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로직인데 짧게만 설명드리면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만 검색이 됩니다. 검색기에. 검색기에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만 검색이 되고요. 상승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검색기가 알아서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요.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그중에 상승 갭 뜨는 친구를 굳이 따로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검색기가 모두 다 선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전주 검색이 안 됩니다. 300원짜리 상한가 간 종목들, 500원짜리 상한가 간 종목들, 700원짜리 상한가 간 종목들 검색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또한 관리 종목, 환기 종목들도 검색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즉 이건 정상적인 종목들이 정상적인 내용으로 정상적인 상한가 간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다. 뭐가? 이 넥스트상 검색기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갭 자체는 아예 안 뜨겠죠. 왜? 상승갭 뜨는 친구들만 검색되게끔 했기 때문에 하락갭 자체가 검색이 안 된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넥스트상 기법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좀 배웠었고 이 넥스트상 기법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넥스트상 검색기입니다. 이 넥스트상 검색기 오늘 선착순 30분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넥스트상 기법 활용해서 검색기도 사용하시고 많이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직이죠, 로직. 방금 말씀드린 로직이니까 정상적인 상한가 친구들만 검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저점 매수하고 다시 오를 때 매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아직 기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넥스트상 검색기 준비했는데요. 상한가 직행할 종목들 이 검색기가 알아서 보여주니까요. 오늘 바로 챙겨보셔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검색기 오늘 선착순으로 딱 3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 교육방송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강의라고 하는데요. 용어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 넥스트상 이 개념은 알아봤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의 예시 통해서 더 쉽게 풀어주시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설명을 해보더라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차트에 적용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서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지금 제가 같은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이 넥스트상 기법이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매매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상한가 가고 다음 날에 갭이 떠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상한가, 전일 상한가 가는 게 1번이겠죠. 상한가로 이제 전일 마감을 해줘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뭐다? 아침에 시가 갭이 떠야 된다. 이거 1봉이고 이거 5분봉인데 시가 갭이 떠야 돼요. 갭이 뜨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들, 상승했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들, 요 아침에 시가 갭 이후에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 상승할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많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시가 갭 떠야 된다. 그리고 차익 실현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나가는 전략들. 자, 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아침에 시가 갭 상승이 떠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차익 실현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들 가져가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간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일 상한가 기록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 갭 떠야 되고 눌러주면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는 게 첫 번째다. 해당 종목 유라클이고요. 두 번째, 시가 갭 떠야 된다. 차익 실현 나오면 눌러준다. 우린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가져가는 전략들. 자,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전일 상한가, 시가 갭, 차익 실현 나오고 눌러줄 때 공략한다. 자, 전일 상한가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KCT. 두 번째 시가 갭 뜨고 눌러줘야 합니다. 눌러줬을 때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들. 생각보다 매매가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전날 상한가 기록을 해주는 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아침에 시가 갭이 여기 상한가 가격 여기예요. 상한가 가격 여기니까 시가 갭이 이만큼 떴습니다. 그리고 눌러주면은 차익 실현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침에 상한가 기록한 친구들이 정말 강하면 다음 날도 상한가 기록을 많이 해줘요. 그런 친구들 우리가 초반에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이 바로 넥스트상 기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일 상한가 기록해주는 거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두 번째, 시가 갭 뜨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래 꼬리가 쭉 달려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우린 거기서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가면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 전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시가 갭이 뜨면 이틀 전보다 이제 주가가 30에서 40%는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격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상승의 추세 상승의 출발 시점 부근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상한가 기록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조건, 다음날 시가 갭 뜨는 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시가 갭 떴고 아침에 상한가 따라잡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눌러주면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올라가면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용들은.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전일 상한가 기록을 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아침에 시가 갭 뜨는 게 2번이고요. 차익 실현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들 가져가는 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게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전일 상한가 기록한다. 1번, 2번 아침에 시가 갭 뜨고 차익 실현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들 가져간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 나가는 전략을 가져간다.
단순하고 심플해요. 지금 종목들을 한 7개, 8개 이렇게 연속으로 봤는데 같은 로직으로 계속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하게 상한가 기록했고 아침에 시가 갭 뜨고 차익 실현 나면 매수하는 전략들을 이 모든 종목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1순위와 2순위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는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내일 공략을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의 예시 알아보고 왔습니다. 일전에 저희 시청자분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생생한 성공 후기 남겨주셨을 정도로 확실하게 수익 내주는 기법입니다. 장중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될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PI 그리고 네이버 카페24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PI인데요. 어제 상한가 직행하고 오늘 소폭 밀렸는데 내일장에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할 만한 기회일까요? 내일은 올라가는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제가 PI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3일 전에도 PI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흐름이 나와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크게 빠지거나. 근데 크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PI가 2차 전지 검사 솔루션 제공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로 엮여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AI 비전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에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다중 추천 방식을 적용한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를 특허 출원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테마에 엮여 있고 지금 유리기판 테마의 이제 대장으로 이제 우리가 PI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리기판 친구들이 움직일 때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P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삼성전기랑 협의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삼성전기의 이 유리기판 TGV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게 PI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움직일 때마다 PI가 제일 강하게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I 보면은 상장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우하향하던 추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추세들을 거래대금 터치면서 뚫고 올라온 게 이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돌파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P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PI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SKC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PI고 제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게 PI이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섹터가 하루는 조정받고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유리기판 친구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강하게 갈 게 P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점들을 높이면서 추세를 이제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경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준 이 시가 라인들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 PI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PI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한 이후에 상한가 기록한 PI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매매 타점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이었던 종목이죠. 네이버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제가 기억하기론 전문가님이 우량주를 자주는 안 가져오셨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네이버 18% 가깝게 올랐는데 내일 더 갈 거라고 보실까요? 뭐 내일 더 갈 수도 있고 뭐 좀 눌렀다가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업사이드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대형주를 많이 가져오진 않아요. 너무 무거운 친구들인데 최근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도 충분히 무겁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하는 업체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가 강하게 올라갔던 건 대통령실 AI 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임명 소식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던 건 이 JP모건 측에서 이 내용들이랑 플러스 알파예요. 이 내용이랑 플러스로 JP모건 측에서 이제 네이버가 저평가 기업이다.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상향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합쳐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로 작용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보면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 규모의 AI 정책 수의 기대감 중에 하나예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강하게 움직였죠. 가상자산, 가상화폐 친구들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정부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지금 수급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옮겨가는 돈이 가는 곳이 어디다? 이제 AI 쪽으로 간다. 근데 네이버가 오늘 거래대금만 제가 알기로는 1조 넘게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많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돈이 엄청 많이 쏠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AI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아직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이버라는 친구가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상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왜?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주면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도 단 하루 만에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종가를 딱 확인해 보면 이 이전까지 강하게 박스를 그렸던 이 박스 라인들을 다 뚫고 종가를 형성을 했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었던 이 네이버에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오늘 강하게 다 본전을 주고 치고 올렸다. 그래서 이 박스를 이번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AI 쪽에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이버 좀 너무 무겁지 않나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페24인데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참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가 최근 들어선 주가가 잠잠한 모습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카페24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카페24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24의 상승 모멘텀은 사실 카페24가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 실적 발표 직전에 많이 움직이고 실적 발표하면 주가 떨어지고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움직이고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반복했었고 그리고 작년 3분기를 확인해 봤었을 때는 실적 발표가 너무나 잘 나와서 발표 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810억 그리고 113억 전년 YOY 대비해 전년 대비해 8.7% 그리고 영업이익은 43.9%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들이 더욱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정부 측에서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저효과 발생 구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관련된 쇼핑, 거기에 이제 PG사까지 카페24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는 직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카페24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글이요. 올리브영한테 유튜브 쇼핑 제휴 파트너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가 되었고 파트너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이걸 그냥 구글이 올리브영한테 유튜브 쇼핑 제휴 파트너사를 맺었구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구글 측에서 이 국내 유튜브 쇼핑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유튜브 쇼핑에 관련된 직격적인 내용들은 카페24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관련된 섹터가 돈이 많이 들어왔고 수급이 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이제 윌마트라든가 대형 대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카페24가 그 글로벌 PG사들이랑 계약을 많이 맺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상자산, 스테이블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고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엮여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24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페24가 사실 장기 입형 닿을 때마다 반등을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이번에 크게 받았고요. 다시 장기평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장기평과 이격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장기평과 이격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때 이후에 강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장기평 라인들만 이탈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격을 벌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카페24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끄러우시겠지만 자랑 타임입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엄청 오래된 종목들 4월, 3월에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 투명하게 제일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날짜를 확인해 보면요. 6월 초, 5월 말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딱 6월 중순이니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8일 날 제가 대한전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36% 상승해주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5월 30일에 제가 로보티즈 동양철관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16.2, 13.4% 상승을 해줬고요. 6월 4일 날 제가 고영 KCT 마음 AI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고 고영 3%, KCT 43%, 마음 AI 10.9% 올라가 줬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수익이요 다 먹을 수는 없겠죠. 다 수익들을 챙겨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3%, 5%, 7%, 10%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6월 11일, 13일 제가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요 6가지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드 쿠폰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지금 눌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6월 말까지 일정이 있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베어링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6.2%, 위더스 제약 추가적인 조정받고 있어서 눌림 자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제가 PI 한국항공우주 LG CNS 말씀드렸습니다. LG CNS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종목 좀 무겁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3일 만에 27.7% 상승을 해줬고요. PI 또한 이틀 만에 29.1%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3.9%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대한전선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만에 36%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로보티즈 또한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우리가 넥스트 상기법 관련돼서 로보티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봤고요.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 조정 나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다시 한번 제가 기다렸다가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16.2% 상승을 해줬고요. 동양철강 또한 제가 이 음봉 떨어지는 날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일 만에 13.4%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고영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는데 아직도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KCT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일 만에 43.3%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 AI도 제가 이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날 말씀드렸고요. 단 3일 만에 10.9% 상승을 해줬고 그다음 CS 베어링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6.2% 상승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I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만에 29.1%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PI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여기 좀 가렸는데 이 박스 라인들을 다 뚫고 올라간 양봉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3.9% 상승을 해주고 다시 눌러줬어요.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CNS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에다가 좀 무겁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관련돼서 엮여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일 동안 27.7%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단기간 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면 단기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가 기록할 종목들 선별해 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방송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10년 전에 전문가님 느끼셨던 아쉬움을 이제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실 타이밍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지가 한 11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주식을 했었을 때 저는 선생님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정말 단순한 것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제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는 제가 11년 차가 되면서 지금 그 선생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주식 교육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모두 함께 하시면서 주식 초보자분들은 주식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쌓아 보시고 11년치의 경험과 노하우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건 넥스트상 기법입니다. 이 넥스트상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넥스트상 검색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넥스트상 검색기 오늘 30분 선착순 제가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기법들도 사용해 보시고 검색기로 수익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직 짧게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검색이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상승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된다. 동전주 300원, 500원, 700원 이런 친구들 검색이 안 되고요.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검색이 안 됩니다. 즉 정상적인 종목이 정상적인 상한가 간 친구들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날 갭 하락은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왜? 갭 상승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검색기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첫 번째 상한가 간 종목들 시가 갭 뜨는지 여부를 우리가 수기로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검색기가 다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효율적이고 짧은 매매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에 상한가 간 종목들만 공략을 하면서 시장의 수급들이 강하게 쏠린 친구들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게 왜 좋냐면 장 초반에 우리가 넥스트 상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큰 손들이 들어온 상한가 종목들만 공략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오래 보고 있는다고 잘 버는 사람이면 저도 오래 보죠. 근데 오래 안 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짧게 매매도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다면 굳이 길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식교육 라이브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해당 내용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제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교육 내용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남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도 다 저와 함께 라이브 보시면서 내용들 보시고 교육 받으시면서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캘린더 증정해 드리고 있고요. 8시 30분 제가 장 개장하기 전에 있었던 뉴스들 그리고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니까 주식시장에 관련되는 캘린더 받아가시고 아침에 뉴스들 관련주 정리되는 거 받아가시고 주식 교육 라이브도 같이 보시면서 지식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PI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거의 확신의 종목이신가 봐요. 저는 거래대금을 믿고요. 아, 그리고 이제 추세를 좀 믿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짧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추세 라인들을 거래대금 터지면서 뚫고 올라왔다는 거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더욱더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다. 즉 반도체가 조정받을 만큼 기간 조정도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PI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친구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리기판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대장주로 PI가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상한가 기록하고 다음날에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많이 터졌어요. 1,000억 이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지 캔들을 만들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11,350원, 손절가 8,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신 PI, 내일장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